설교하는 목회자, 목사, 전도사, 교회 각 파트에서 리더로 일하는 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리더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알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대언자로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인지 가르치는 사람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가짜 목사가 있고 가짜 교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많잖아요. 거짓자들. 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느 당 찍자. 그 당이 어떤 당이에요? 그 당이 동성애법을 차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는 당이잖아요. 그 당이. 그 당이 어떤 당이에요? 또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겠죠? 그리스도인들더러 당시에 왜 너희들의 싸움을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법에 갖다 고소를 하고 재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법은 교회에서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교회법을 교회에서 사단이 나면 세상법으로 가. 성경하고 위배지는 거죠. 제앙이라는 자, 그 가짜 반역자 시절 때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법은 교회법으로 다스려라 하는 거. 문재양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냐면,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만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군대법으로 군대 기무사라든가 군대 사고 처리반이 있어요. 그런 짓을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안 내왔어요. 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군대는. 군대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문재영이라는 자가 더불어당을 통해서 군대에서 사고 나는 것을 세상법으로 끌고 나와갖고 민간법에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문재영이라는 자가. 그래갖고 지금 어떤 사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지금 어저께 목요일날 국회에서 불법으로 최상병 특별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자들이라고요. 군대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군대의 지도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한 놈, 그 반역자, 배반자, 고는 말만 듣고 지금 전 언론이 고는 말만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전라도당에 지금, 더불어당에 지금 입맛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군대만 죽였습니까? 문재양이가? 국정원법은 어떻게 됐고요?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부서를 경찰로 넘겼잖아요. 이제 간첩도 못 잡아. 이렇게 만들어놨다. 결론은 뭐예요, 그게? 나라 망하려고, 나라 망치려고. 그래서 문재양이라는 자와 더불어당이 그런 당을 찍어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당신들, 목사들, 전도사들, 신학생들, 그 목사를 길러내는 교사들, 그 교수들, 당신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 당신들은. 김일성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거짓 사도니까, 거짓 대언자니까. 거짓으로
거기 여단기인가? 거기 보면은 아하방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가 여단기 상인가? 여단기 아합 왕이니까 거기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는데 아하방이 그걸 그 왕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말만 받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선지자들에게. 그래갖고 참 대언을 하는 선지자, 얘 말은 패싱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진실한 선지자야. 대언자야. 그 사람 빼놓고는 다 거짓의 영을 부어줘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거짓 대언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고 적군에게 마저 죄져 버리잖아요. 그 전쟁터에 감옥에 거기다 가두고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바로 뭐예요?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뭐래요? 주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모른다.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마귀가요, 죽은 사람들 살려요. 저기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잖아요. 지팡이를 들고서 그 지팡이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그 나무 막대기가 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예언자들도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바로의 선지자들의 지팡이의 뱀을 먹어버리잖아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예언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니네들이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거, 권능을 행하는 거, 나는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이런 이적이 일어났고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지금도. 그리고 21세기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그때 내가 밝히 말하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대원자로 세우지 않았어. 너는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마귀라고 하는 게 옳기는 옳아요. 마귀. 여기서 나오는 이게 마귀가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제대로 해석된 성경에 보면 그냥 영이라고 나와요. 영. 악한 영이라고. 이 귀신이라는 말이. 어쨌든 마귀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드러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 떠나가라. 나에게서 어둠 속으로 떠나가라. 어둠 속이 뭐예요? 지옥으로 떠나가라. 지금 그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게 불법이야. 내가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양의 탈을 쓸고 와서 양을 잡아먹는 불법자야. 그럼 뭐예요? 일이라는 거잖아. 일이. 너희들은 나의 말을 대언한다 하지만 나의 말을 내가 너에게 대언할 소리 안 했어. 너는 지금 말의 대언자야. 너는 일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다는 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이리는 악마, 마귀의 졸개들이잖아요. 이리는 그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목사가, 거짓 교사가, 거짓 신학교 교수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선동을 해서 그 천국으로 보내줘야 할 그 양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너의 갈 길을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다. 반석 위에. 그 집을 누구의 말 듣고? 예수님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 듣고, 성령의 말 듣고 행하는 자, 진실을 하는 자, 행하는 자, 참을 행하는 자, 그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반석이 뭐예요? 반석. 반석이면은 그 땅을 팔 때, 땅을 파면 이제 그 돌 같은 것도 나오고 하면 막 그 돌 반석, 그 베드로 떨어 반석이다 가잖아요. 베드로 떨어. 돌, 튼튼한 돌.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진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앉으면 어떻게 돼?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짓에 바탕에 놓고 집을 지켜지면, 교회를 지켜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JMS라든가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그 JMS, 그 다음에 또 그 천도교, 그 다음에 그 저기 있잖아요. 일화 누구죠? 일화? 그 다음에 박태선이 기업을 세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을 집이 아니라 넘어질 집에 지은 집.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자갈 좀 넣고 그 다음에 세면 공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굳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틀을 짜버서 거기다 기둥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 철로다가 지금은 짓더라고요. 그게 금방 짓더라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땅을 팠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거기다가 땅이 이제 딱딱한 땅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자갈을 넣고, 그러니까 자갈이 무슨 자갈이에요? 세면하고 버무려가지고 거기다 깔잖아요. 그냥 튼튼하게 한 겹, 두 겹, 세 겹만 깔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뭐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기둥을 씌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틀을 씌우고 이제 1층, 2층, 2층, 3층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튼튼하지.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에다가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가 오고 탕류가 진다는 게 뭐예요? 탕류가. 많은 비가 와서 그 집을 막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벽돌집 있잖아요. 흙벽돌. 거기를 계속해서 비가 막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넘어진다고요. 그런 집은 세면이 아니고 틀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24절에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의 이름, 반석이라고 하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믿음의 반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그 이름을 따서 저렇게하고 있는데 거짓이죠. 그것도 거짓 사도니까, 그게 거짓 예언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란 말이, 믿음,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이라는 말인데 그걸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뭐 어쩌저쩌 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짓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목회자를 세워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설교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사람 믿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지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다 설명했죠? 주추를 반석 위에 땅을 파고 주추를 세면 공고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춧돌을 해서 그 위에다가 기둥 세운다는 거. 지금 그게 그 얘기인 거, 이게 지금. 주추를 반석 위에 까닭이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까 설명해요. 여기에 다 나왔네. 뭐예요? 창수가 난다는 거, 엄청난 비가 홍수가 져가지고 지난번에 2020년인가 2021년도인가요 강남에 정말 전무후무하게 비가 와가지고 강남에 막 완전 바다가 돼버렸잖아요. 물바다가. 그때 참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 여고생 떠내려가고 결국 죽었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여학생, 그 남학생이 지금 빨리 가서 붙잡기는 했죠. 근데 그는 우산 챙긴다고, 우산 떨어지니까 우산을 챙긴다고 딱 여학생의 손을 딱 잡았는데 놓쳐버린 거야.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놈은 우산 챙긴다고 그냥 막 달려갔는데 너무 늦게 달려가고 그 여학생이 떠내려가다가 거기 맨홀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게 빠져버렸대요. 그래갖고 죽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때 창수가 그렇게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잖아요. 아까 최상병 사건 지금 특검법 그거 한다는 거, 불법적으로 한 거, 그게 그 사건이에요. 지금 그게 그 어떤 강인가 어디에서 창수가 나가지고 여장가 남장가가 떨어졌는데 떠내려가는 거를 군대가 그때 나서갖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군인이 최상봉이라는 그 사람이 그 저기를 안 입고 간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 최상봉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사건인 거예요. 지금. 홍수가 났을 때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최상병이 죽으니까 그 군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나? 그 최상병이 죽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조사를 해갖고 군대에서 수사를 못하게끔 문지양이라는 저 악마놈이, 반역놈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민간법으로 해갖고 재판을 하게 됐잖아요. 수사도 경찰에서 하게 됐고. 그런데 그 명단을 올리는데 한두 명만 올리면 되는데 8명인가 6명인가를 이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 제보한 놈 있잖아요. MBC에 그 놈이 반역죄를 저지른 거거든. 지금 그 놈이 올린 거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누구예요? 이중석이 국방장관이었나 그때?
국방장관이었나 하여간 그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 그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끼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해갖고라고 이 사람은 빼라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까지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해갖고 와라. 그걸 갖다가 지금 저지랄 제보를 한 거예요. 지금 지 맘대로 항명을 한 거야. 항명을 그놈이. 이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전 언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SBS JTBC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반역 새끼들이 그 가짜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북 언론들이 그 얘기는 안 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종섭하고 그걸 외압을 했다 이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진실이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머리가 있으면 잘 생각해보라고요. 저보다 김일성 주사파 당해, 전라도 당해,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명을 한 놈이 조사를 안 받아야 할 사람까지 지금 세 사람인가를 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라.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다. 그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면 정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항명을 한 이 사람 말이 틀리다. 이게 맞는 거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그 군대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그 항명한 놈, 그놈 한 놈만 말만 지금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MBC, KBS는 사장이 바뀌어갖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전 언론이 지금 저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군대를 죽이는 거고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국민의힘 당이 나는 저놈들이 나는 참 의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양 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들이 많았어요. 특검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해수부 공무원 전라도 출신 김정은한테 총살당하고 바다에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진 것을 갖다가 이 사람 죽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선동을 해가지고 월북을 하려겠다 이지랄들 했잖아요. 이거 특검해야 돼. 이거 수사도 못했잖아요. 지금 어느 놈 하나 책임진 놈이 없어. 이게 문재양 때 이거 특검해야지. 원전 날조한 거 거짓한 거 그거 특검해야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4대강 거짓으로 조사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이게 거짓으로 조사하고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뜯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김정숙이 타지마을 대통령기 타고 간 거 4억 들은 거 그거 안 밝혀졌잖아요. 그거 특검해야지. 그 다음에 태양광 그거 특검해야지. 그 다음에 원전 그거 특검할 게 한두 가지냐고 지금. 그 다음에 김정숙의 그때 청주 게이트 사건 있어요. 1,000억 원짜리. 이런 건 왜 안 끌고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문재양이 처음에 청와대 정부했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인천에서 그 배 뒤집어진 거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지가 문재양이가 코트로 타고 한다고 해갖고 18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23명 중에서 구하지도 못하고 너무 그 새끼가 설치는 바람에. 근데 그거 유야무야 되고 말았잖아요. 그거 특검해야 진다고. 그거 밝혀야 진다고요. 수사도 못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청주인가 어디야 거기 불난 거 그것도 특검해야 돼. 특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통계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을 몇 번을 했어요. 그게 122번인가 했잖아요. 조작을. 그것도 조사하는 부동산업 그 사람을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이거 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서 조사 단체에서 어떻게 했어? 야, 청와대에서 원하는 이 청와대 입맛에 맞게 해줘!
일으켰잖아요. 그게 밝혀졌잖아요. 직원이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 통계 조작이 또 있어요. 그 기재부서 하는 거. 그거 통계 조작도 몇 번을 했어, 또 그거를. 그것도 80번인가 했어요. 통계 조작을. 그거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잖아요. 수사하다 말았잖아요. 그거 특검해야 돼. 특검할게요. 수십 개요, 수십 개. 그런 거는 안 하고 현재 정권 거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저것들은 의원들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때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옥티모 사건 있잖아요, 옥티모.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하려고 했더니, 예? 윤석열은 울산 송철호, 응? 문재양 30년 친구 울산시장 시킨다고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의원, 그 사람이 울산시장 나왔을 때, 예? 청와대에서 문재양이 청와대 8개의 부서를 다 명령을 해갖고 거기 울산에 그거 내 친구 당선시켜야 된다고 시장을. 그래갖고 전부 다 청와대 8개 기관이 다 동원돼갖고 그 지랄한 거 아니에요. 개입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황운하가 그때 울산 검찰청장인가 뭔가 했을 때 거기다 지시해가지고 김기현이 일주일에 몇 번씩 경찰로 들어와라 나가라 들어가라 나와라 들어가 석 달 동안을 그 지랄한 거야. 결국은 김기현이 떨어져 버렸어. 문재양이 30년 친구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고 그 다음날 경찰에서 황운하가 발표하기를 뭐 했냐면, 김기현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법이 하나도 없네요.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게 들어와가지고, 제보가 들어와갖고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문재양이 윤석열을 죽이려고 추미애를 해가지고, 추미애도 아니, 그때는 누구였어, 그 남자. 누구요? 키 작은 놈 있잖아, 충남놈 그놈. 그놈 자르고서 추미애를 갖다 넣어가지고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이라고, 그게. 그거 특검해야 돼,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옥티모 사건. 옥티모 그 수사하던 검찰 30몇 살짜리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자살 아니에요, 그거. 자살 시킨 거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옥티모 사건하고 또 뭐 있어? 그거 수사한다고 그 증권만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팀이 있었어요. 검찰에 40명의 그 검찰들 그것만 하는. 추미애가 와가지고 그걸 폭파시켰잖아요.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를 수사 못하게. 그것도 특검해야 돼요. 이런 놈들이라고요, 저놈들이. 그런 거를 특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입 닥치고 있어,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진다잖아요. 주투가 없으니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이 거짓을 행할 때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강제 북송 사건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본 강제 북송 사건은 어땠습니까? 탈북민의 날 기념 어떤 날을 지정해야 될까 했을 때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32명이 강제 북송된 거에 대해서 강제 북송된 날에 하자라고 강력하게, 아마 그 친구들이 제일 강력하게 제기했을 거예요. 너무나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정부 청소 앞에서 2달 정도 단식하고 그 농성 집회했던 친구들로 아는데, 그만큼 탈북자들한테는 한으로 맺혔죠. 한으로 맺혔죠. 그게 잡혀갔지만 가서
뭐 생사여부터 알 길이 없지만 네.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거든요. 탈북자들이. 나일 수도 있다. 후에 내 동생일 수도 있다. 예. 내 누이일 수도 있다. 19년 11월 2일 날에 저는 아직 기억납니다만 북한 오부 2명이 왔죠. 네. 한국으로.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때 뭐 개통되지도 해놓고 지금 쓰지도 않던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16명이나 살해한 놈들이다 돌려보내라. 예.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덥석 받았어요. 이거를 네. 받고 결국은 살인자로 몰아갔어요.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일부 기자들도 본과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사 자료를. 예. 저들의 말에 의하면 각각 둘이를 분리 신문했고 거기에서 16명 살인에 대해서 인정했다. 12m 배도 크질 않아요. 네. 오징어잡이 12m 배에 16명 세워놓으면요. 예. 1m에 한 명도 못 써요. 그러네요. 예. 위창에 탈북했던 오부들 만들어 오면 그겐 오징어 잡아놓는 곳이지 사람 가서 쉬는 장소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거기서 다 자는데 한 명씩 불러내서 망치로 깠다? 난 상상이 안 갑니다. 16명을 죽였다는 건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닿질 않고요. 예. 어쨌든 이런 속에서 갔는데 이 친구들이 갈 때 판문점에서 워낙 연약해요. 예. 내가 볼 때 그 몸으로 어떻게 16명을 죽입니까?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망치로. 그 연약한 애들 가다가 이제 판문점 앞에서 풀썩 주저앉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몰랐다 하더라고요. 몰랐다가 이제 풀어주고 안 돼 예. 푸니까 판문점이야. 예. 풀썩 주저앉아. 이거는 그만큼 여기서 속였고 조사할 때 맞아요. 그게 뒤집어지니까 그냥 아랫도리가 풀려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보냈다. 이게 저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고요. 그럼 만약 이웅평, 이철수 대위가 비행기를 몰고 오는데 북한 비행기가 막아서요. 예. 격추 안 시키고 옵니까? 내가 격추당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철책선을 넘어 많은 친구들이 90개 중에 지휘관들과 혹은 동료병사들과 맞닥뜨린 군인들도 있어요. 네. 안 쏘고 옵니까? 아, 당연히 그때. 내가 거기서 잡혀 죽어야 됩니까? 아, 그럼요. 어쨌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그 관계자들은 정말 틀림없이 아마 특검은 이런 데 진행해야 됐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그래서 문서에 나오지 않는,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세심한 자료들을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게 왜 잘못되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고 명쾌한 연설을 하셨다고 보고 그때 대한민국의 온 탈북민들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 울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마음에 이게 다 한으로 맺힐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시킨 인원만 55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이제 북한 동포가 해외에서 강제 북송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